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유튜브 편집하면서 댓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느낀 게 민구님이 말씀하시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뜻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 뜻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하면서 왜 상품을 하나하나씩 신경 써서 등록하고 있냐. 한 번에 그냥 쭈루룩 올라가는 프로그램이나 알려주지 왜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된다고 하냐. 그건 대량 등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치면은 워낙 다양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좀 헛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민구님이 말하는 전략의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란 정확하게 뭔지 그쵸. 간략하게라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이제 사실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뭔가 예, 그래서 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제품 100개 가져와도 누군가에겐 또 대량일 거고 하나가 아니면 하나 정도는 이제 소량이라고 하겠지만 대량 등록 그리고 위탁 판매에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고 방식이 다양한 건데 오늘은 제가 제가 판매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민군의 대량 등록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면은 제 전략은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일단은 재고를 처음에 무조건 없이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제 전략은 무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게 제 전략인 거죠. 사입은 아예 신경 꺼라. 신경 꺼야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죠. 재고를 0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팔려봤자 내 시간 말고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재고로 가야 리스크가 없이 충분한 마진을 거둘 수 있고 재고를 안 사야 회전율이 빨라져요. 무재고는 항상 팔리고 나면 정산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 앞에 무재고를 꼭 넣는 게 민군의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입은 버려라. 100% 버려라. 그쵸, 버려야죠. 그럼 이제 무재고는 설명이 조금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등록이라는 걸 조금 의미를 파보면은 무재고로 간 후에 무재고 제품을 대량 등록, 말 그대로 대량 등록이긴 한데 남들과 뭐가 다를지를 살펴보면 대량 등록을 그럼 해야지. 그럼 도매국만 봐도 지금 수백만 개네, 뭐 오노클레만 봐도 지금 100만 개네. 저걸 내가 다 올려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100만 개를 다 올리는 게 지금은 사업자를 엄청나게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대량 등록은 수백만 개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맥시멈 10만 개, 뭐 최소 10,00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최소 10,000개가 조금 포인트인 게 어떤 분들은 말하죠. 대량이니까 그럼 저 100만 개 중에 그냥 내가 10만 개나 10,000개를 추려서 그냥 쭉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 대량 등록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 또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무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 그 사이에 무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대량 등록이 아니라 손을 댄 대량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10만 개 뚝딱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좀 그럴싸한 표현 없을까? 용어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게. 그러니까 무재고 가공 대량 등록 위탁 판매죠. 가공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이제 와서 끼워 넣긴 했지만 이게 없으면 이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저는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고 나름 잘 됐던 것 같고, 이거 없이 그냥 무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하면은 안 되는 확률이 정말 높다고 봐요. 가공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됐다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무재고 가공 대량 등록이 제 전략이고, 이 가공에 관해서 사실 얘기하자면 한 일주일도 떠들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대량 등록이 아니라 가공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가공을 할 것이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냥 올리는 사람들은 기본 상품에 상품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분별력 이런 것들을 다 못 가져가요. 예를 들면 이미 있는 제품의 상품명은 당연히 제조사나 공급사에서 만들었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소매 경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들도 스마트 스토어에 팔고 도매 사이트에도 공급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들이 최저가예요. 그들이 만든 브랜드랑 그들이 만든 제품은 그들이 최저가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냥 올리면 대부분 최저가의 판매가 몰리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공이고, 가공의 핵심을 딱 하나 꼽자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저는 그 롱테일 키워드라고 봐요. 그냥 우리말로 세부 키워드. 세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조사나 공급사나 최저가 업체들이 쓴 상품명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빠진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켓에서의 상품명 길이 제한 자체가 있단 말이죠. 마켓의 상품명에 길이 제한이 없으면 그들도 키워드를 쫙 수천만 개를 붙이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마켓에서는 상품명 길이 제한이 많고요. 실제로 그들도 그것까지 키워드까지 알아서 다 붙이기에는 그들은 굳이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제품 만들기에도 제조사는 바쁘단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부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사실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생수라고 검색하면 너무 많은 생수가 나오는데 소비자가 찾는 게 예를 들어 라이브 때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항상 여기 실리카가 있어가지고 실리카 생수라고 한다면은 실리카 생수라고 했을 때 딱 제가 나왔어. 다른 뭐 삼다수랑 얘가 나왔는데 실리카 생수 했을 땐 딱 얘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를 사겠죠. 그런 것처럼 소비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어주면 그들이 찾는 걸 바로 내 제품을 딱 보여줬을 때 소비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만한 가격이면 지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판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가격 때문에 대량 등록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치면 제조업체가 아니고서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화들은 여러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지만 찾으면 더 싼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 이 옷, 뭐 이 티셔츠, 마이크 똑같은 제조업체에다가 가보면 분명히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이제 브랜드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가공 대량 등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무재고가 아닌 재고를 가져가는 순간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무재고로 가고 키워드만 붙인다는 거죠. 이게 저의 무재고 가공 대량 등록 전략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약간 헛갈려 하시는 부분을 질문을 드릴게요. 네. 민구님의 무재고 가공 대량 등록 전략에선 광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광고까지 하면 어차피 시간도 너무 없고 광고까지 열심히 하는 예를 들어 아까 또 생수로 예를 들면 이것만 죽어라 한 제품만 내 브랜드로 제조해서 죽어라 광고하는 업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널렸겠죠. 이 옷도 있을 거고 마이크도 있을 거고 티도 있을 거고 요거 하나만으로 먹고 살면서 엄청나게 목숨 거는 셀러들이 사투리로 말하면 뭐 천지겠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광고로 이기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할 시간에 상품 수를 더 늘려라. 이게 민군의 가공 대량 등록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은 네. 민군의 가공 대량 등록 전략에서는 네. 상품 속성을 입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거는 세월에 따라서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은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공 대량 등록에서 핵심은 내가 아까 말한 광고 같은 경우는 한 제품에 하루 종일 24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가공 대량 등록은 나의 수만 가지의 제품에 일괄적으로 뭔가 노출의 혜택이라던가 일괄적으로 뭔가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된다거든요. 속성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하나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걸 안 했을 때는 실제로 노출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상품명에 키워드를 꼭 붙여야 되는 것처럼 속성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2013년 6월인 현재 시점에서는 상품 속성이 중요하다. 꼭 그럼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 속성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자사몰인데 그 두 몰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른 쿠팡 같은 마켓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검색 키워드라는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두 곳은 그게 없고 심지어 태그도 아직은 노출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속성이 그만큼 정말 유용해졌죠. 그만큼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해야 된다. 또 질문 드릴 게 민군의 가공 대량 등록 전략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렇게 일부 몰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쇼핑몰에 다 넣어야 돼요? 제 전략에서는 모든 몰에 다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은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하는데 내가 여력이 있어서 여러 곳에 다 낼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지금 합정역, 청량리역, 강남역
다 낼 수 있는데 굳이 안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가공 대량 등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했다면 사람들이 청량리역에서 내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합정역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부산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서울에서 살 수 있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살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면 최대한 많은 곳에 널어놔야 된다는 거죠. 내 매장은 전국 어디든, 심지어 글로벌한 곳에서든 다 널어놔야 판매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특정 한 곳에 내 자판을 넣어 놓느냐랑 여러 곳에 넣어놓느냐, 이건 사실 근거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상식,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릴까라고 물어보면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군이 오늘 근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요? 왜 평소와 다르게 딱 명확하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고 초보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오늘은 민군의 가공 대량 등록, 정말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확고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헛갈려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으로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거 보시고 한번 개념 정립 다시 하고, 아, 얘는 이렇게 하는 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나머지 영상들을 볼지 말지 차라리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화이팅입니다. 같이 끝까지 가시죠.